자, 예제 3-1입니다. 이 예제는 그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의 형태에 맞는 값을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C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즉 값에는 정수, 실수, 문자열이 있죠. 자, 그런 상수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정수가 돼요. 그렇죠? 3.5 이러면 실수가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자가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이면은 문자열이 되죠. 이 문자열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거는 별도의 예제로 설명을 하고, 지금 정수, 실수, 문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수상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컴파일 과정에서 이 크기가 4바이트로 번역이 돼요. 그렇죠? 4바이트. 이 데이터 자체의 크기가 4바이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3.5는 8바이트. 그렇죠? 요거 이제 이진수로 요거는 IEEE 754. 그렇죠? 스탠다드에 맞춰서 비트를 만들어져요. 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로 번역이 되죠. 문자 상수. 이 문자의 ASCII 코드 값. 이건 A는 65거든요. 여기 이제 이진수로 크기는 4바이트. 1바이트 범위 내에서 모든 ASCII 코드 값이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3바이트는 그냥 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크기 자체는 4바이트가 돼요. C에서는 4바이트, C++에서는 1바이트예요. 문자 상수. 자, 이렇게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또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정수 같은 경우와 문자는 사실은 같겠죠. 이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정수니까. 근데 자,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 크기가 다 다르고 실제 문자 상수 같은 경우도 크기가 4바이트지만 의미하는 즉 의미가 있는 바이트는 가장 우측에 있는 1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그 의미가 있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문자 상수는 1바이트고 얘는 8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고 그죠? 데이터의 크기가 서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값이에요. 값은 데이터고 이거를 내가 메모리에 저장하고 싶은 거죠. 저장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그거를 쓰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의미한다? 변수 선언. 이건 뭘 의미한다?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다. 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문장을. 그런데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니까 1바이트를 확보해야 될지 4바이트를 확보해야 될지 8바이트를 확보해야 될지 그걸 컴파일러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적당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 그걸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자료형이라는 걸 써요.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죠. 데이터 타입. 컴파일러에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러에 약속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예약어 또는 뭐 reserved word, keyword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그 약속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정수를 선언을 할 때는 자, 정수 변수를 선언할 때 그때는 int를 사용합니다. int. 자, 소문자 int를 써줘야 되죠. 이거 인티저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티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약속된 거기 때문에 소문자 반드시 int만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int를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러에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컴파일러 이제 내가 정수값 4바이트짜리 정수값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한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줘 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문장을 끝내버리면은
그죠?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선언문을 끝내버리면은 자,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해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 확보된 이 공간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전체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내가 딱 정수값 하나만 저장하고 싶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다. 그러면 이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정수값을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이 같은 4바이트짜리 공간을 많이 확보할 겁니다. 이거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내가 확보해 놓은 메모리 공간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변수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해준다? 내가 확보한 공간에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과 확보된 공간의 이름은 우리가 지어주는 거야. 이거를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이름들이 있다 그러면 만들어 쓰는 건데 그걸 식별자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의 함수 내에서 같은 이름의 식별자를 2개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구분이 안 될 테니까 이름 짓는 것도 일이죠, 사실은. 내가 만약에 이 4바이트짜리 변수 안에다가 정수값을 집어넣는데 그게 나이 값이다. 즉 나이가 17살이다. 그럼 17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어넣는 정수값의 어떤 특징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AGE. 자, 이렇게 하게 되면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AGE란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붙여서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은 결국 뭐다?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컴파일러에게 나 정수값을 저장할 4바이트 공간 확보해줘. 그리고 그 공간은 이름을 AGE로 내가 부를 거야. 라고 컴파일러에게 선언을 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해주는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수값을 저장할 4바이트 공간은 int라고 하는 자료형을 써서 선언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오행에 a라는 이름을 붙였죠? int형 변수 a라는 이름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int a 이렇게 하고 또 int b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를 자료형 이름을 하나만 쓰고 a, b 이렇게 연속으로 선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각각 변수를 하나씩 선언을 하고 주석을 달아서 그 변수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옆에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int b, c 그러면 int b 선언하고 int c 이렇게 2개를 연속으로 선언하겠다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WDA는 뭐냐? 실수값을 저장할 공간은 int는 4바이트인데 그걸 선언해서는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실수값을 저장할 공간은 더블이라고 하는 자료형 이름,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블, 자, 이렇게 DA 이렇게 하면은 자, 더블은 8바이트 공간을 확보해줘요. 이게 4바이트다 그러면 8바이트 2배 더 확보해주는 거죠. 2배. 그리고 이 공간의 이름을 DA로 부르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컴파일러에게. 이게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명령문이 실행이 돼야지만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할 때 메모리 뭐가 확보되어 있고 이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명령문이죠. 그 명령문들의 집합이 실제 실행이 될 때, 그죠? 실행이 될 때 그 순간, 이 명령문이 실행이 될 때 그때 메모리 공간이 잡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캐릭터 ch 이거는 캐릭터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러한 자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캐릭터가 문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앞에 4자만 사용을 해서 쓴다. 그럼 메모리에 몇 바이트 공간이 잡히냐면 1바이트만 잡혀요. 이렇게 1바이트만. 그 이름을 ch로 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선언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정수값을 저장할 인티저형 변수 3개 ABC, 그 다음에 실수값을 저장할 W형 변수, 그 다음에 문자를 저장할 CH. 이렇게 우리가 각 저장할 데이터 형태에 맞게끔 적절한
형태의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 선언은 보통 이러한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 다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겠죠.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간중간에 코딩을 하다가 내가 갑자기 변수가 필요하네. 그러면 바로 선언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 이 변수 선언문이 실행이 되면 이제 공간이 잡히는 거죠. 5행, 6행, 7행, 8행이 전부 다 실행이 되면 그때마다 딱딱딱 공간이 잡히고 이름도 다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저 변수 선언에 맞게끔 자, 변수 선언문이 실행이 됐다고 했을 때 실제 실행이 될 때 공간이 어떻게 잡히냐? 5행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 몇 바이트 잡혀요? 4바이트 잡히고 그 이름은 뭐로 하겠다? A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죠. B,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4바이트 공간이 잡히고 C도 이렇게 4바이트 공간이 잡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DA는 8바이트 공간이 잡힙니다. 크기가 8바이트. DA. 그리고 CH는 1바이트가 잡히는 거죠. 이렇게 CH.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확보된 그 메모리 공간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공간, 뭔가 이 스페이스라는 얘기 그죠? 공간에 뭐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하다못해 공기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릇이다. 그러면 그릇의 공간에 보통 음식물을 담죠. 어찌됐든 메모리 공간에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메모리라고 하는 비트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비트의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 자,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변수 선언을 통해서 확보한 메모리 공간은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사용을 했을 것이고, 그죠? 그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서 남겨놓은 그 메모리에 있는 값들, 이런 값들은 그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일정한 값으로 세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새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어떤 변수 선언문이 있으면 그 선언문에 의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할당을 해서 재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확보된 메모리 공간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고 그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그 값, 그걸 우리가 쓰레기 값이라고 합니다. 가비지라고 얘기하죠. 쓰레기 값.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거. 그게 그대로 있어요. 메모리에 있는 값.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채워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대입 연산을 사용을 합니다. 대입 연산. 10행에 보면은 자, A에다 10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자, A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대입 연산자. 대입, 어사인 한다니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 그래서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A와 10이 같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측에 있는 이 값을 어디다가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A에다 집어넣어라.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변수 선언을 통해서 공간 확보했잖아요. 이걸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해줘? 이제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름을 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A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10을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대입 연산자. 그럼 이게 정수니까 10이 들어갈 때 이진수로 들어갑니다. 0000 쭉 해가지고 1010 이렇게 32비트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1010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행 가서 보면은 이제 B에다가 A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측에 변수 쓰고 왼쪽에도 변수 썼잖아요. 그럼 우측의 변수에 있는 즉 A란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 여기에 지금 1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복사해가지고 이걸 꺼내와서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복사해갖고 오는 거예요. 이 값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걸 복사해가지고 와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왼쪽에 있는 B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도 1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11행이 수행이 되고 나면 A가 수행이 되고 나면 A도 10, B도 10이 되는 거예요. 복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행 여기 보면 A에다 플러스 20에서 C에다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A다 20을 더하면 A20이 됩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쵸? A란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변수 안에 있는 값 10이잖아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20이랑 더한 다음에 그 결과값 30을 어디다 다시 집어넣어요? C란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로 바뀝니까? 이게 3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A는 얼마? 10. B는 얼마? 10. C는 3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13행을 보면 3.5란 실수값을 D에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3.5가 들어가겠죠? 3.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H에는 문자 상수 A를 집어넣고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 문자 상수가 몇 바이트라고 했습니까? 4바이트로 번역이 된다고 했죠? 요게 아스키 코드 값이 65인데 4바이트로 그대로 바꾸면은 0000 0000 저 1바이트 8비트 0000 0000 2바이트 000 0000 3바이트 그 다음 65니까 0100 000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크기가 이렇게 4바이트예요. 4바이트인데 실제 집어넣을 캐릭터형 변수는 크기가 몇 바이트입니까? 1바이트죠?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잘리겠죠. 3바이트가 잘리고 1바이트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뭐 라면을 끓였어요. 이렇게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였는데 조그만한 어떤 간장 종지만한 그런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이 라면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갑니까? 흘러 넘치잖아요. 그쵸? 그리고 딱 뭐만 남아요? 요 간장 종지 그릇만큼만 찰랑찰랑 해가지고 요 만큼만 딱 남고 나머지는 다 흘러서 버리게 되죠. 그쵸? 흘러 넘치게 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의 크기는 지금 4바이트인데 4바이트가 지금 1바이트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공간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CH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대입연산자 집어넣어라.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우측에 3바이트가 잘릴까요? 좌측에 3바이트가 잘릴까요? 이 좌측에 있는 3바이트가 전부 다 잘리고 흘러 넘치고 요것만 남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0100 0001 즉 1바이트만 여기에 남아요. 이게 3바이트 잘려도 상관없어요. 네, 잘려도 상관없어요. 아스키 코드 값이 0부터 127까지 밖에 없어요. 총 아스키 문자는 128개 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한 바이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총 가지수가 256가지고 즉 0부터 255까지 정수를 집어넣는다면 그러니까 충분히 한 바이트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게 모든 아스키 문자가. 그러니까는 이런 문자 상수들은 실제 데이터에서 왼쪽에 있는 3바이트는 전부 다 0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를 그냥 캐릭터형 변수에다 집어넣어서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컴파일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더블형 변수처럼 이렇게 크기가 큰 거를 뭐 인티저형 변수 집어넣은 대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잘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경고라도 뜨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바이트만 컴파일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한 바이트만 캐릭터형 변수에 집어넣는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대입 연산이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수 선언을 통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값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값들을 있는 대입 연산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고 스캔F를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로부터 프로그램 실행 중에 입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L밸류, R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10행과 11행이에요. 10행에 보면 A에다 10을 집어넣고 11행 보면 B에다가 A를 집어넣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변수 A란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변수 A란 이름을 쓰고 있죠. 근데 기능이 달라요. 실제로 이 두 문장을 컴파일러가 컴파일 하잖아요. 컴파일 했을 때 생성된 명령어가 달라집니다. 대입연산자 왼쪽에 변수를 쓰게 되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A란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공간에다 10을 집어넣어라. 이런 명령으로 바뀌고, 자, 이렇게 대입변선자 오른쪽에 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A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값을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A라는 변수의 값, 이 안에 들어가 있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꺼내와서, 복사해가지고 와서 B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A라는 이름, 변수 이름을 썼지만 대입변산자 왼쪽에 오는 경우에는 그 변수의 공간을 쓰게 되고, 대입변산자 오른쪽에 오는 경우에는 값을 쓰게 된다. 값을 사용하는 명령으로 번역이 되고, 이거는 공간을 사용하는 명령으로 번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사용을 했고 똑같은 변수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으로 쓰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값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근데 그거는 다른 표현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변수명을 쓴다.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어떤 땐 공간으로 쓰이고 어떤 땐 값으로 쓰이는지를 우리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이름을 써요. 근데 컴파일러가 알아서 구분해가지고 다른 명령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코드상에서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공간으로 쓰이는 변수는 L-value라고 합니다. 즉, V-A-L-U-E, L-value로 쓰인 변수. 즉, 변수가 공간으로 쓰였을 때 L-value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값으로 쓰일 때, 변수명이 값으로 사용이 될 때는 R-value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변수가 R-value 쓰였다 그런 얘기는 그 변수의 값을 쓴다 그런 얘기죠. 왜 이게 L-value야? R-value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대입변산자 왼쪽에 오는 경우에는 공간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라는 연산이 대입변산이기 때문에 공간에다 집어넣지 값에다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가. R-value는 대입변산자 오른쪽에 오는 변수는 값을 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변수가 값으로 쓰일 때 그 R-value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변수의 두 가지 그러한 용도, 즉 공간으로 쓰이는지 값으로 쓰이는지를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요거를 개념을 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걸 구분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포인터에 가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직접 포인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걸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선언하고 난 다음엔 변수 이름 가지고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그 공간에다 쭉 다 집어넣는 거고, 요것들은 이제 값을 쓰는 거죠. 이런 느낌의 값을.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쓰레 값이 이제 없어요. 다 집어넣은 거죠. 여기는 A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걸 출력을 할 때는 각 변수의 형태에 맞는 변화 문자를 써주죠. printf A를 출력을 해라. 그럼 A가 인티저 변수고 그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R-value로 쓰인 거죠. 그죠? A가 출력되는 거 아니에요. A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출력을 해라. 그러면 값이 출력이 되는 거니까 R-value로 쓰인 겁니다. 이 변수들은 전부 다. 근데 A가 인티저형 변수고 그 안에 있는 값은 뭐겠어요? 정수니까 %D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B, C 모두 %D로. DA는 딱 보니까 W형 변수죠. W형 변수니까 DA에 들어가 있는 값은 실수값일 것이다. 따라서 LF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1 LF 했으니까 소수점의 첫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 이후부터 반올림. 자, 캐릭터 CH. 캐릭터형 변수잖아. 이 안에 있는 값 당연히 뭘까요? 문자겠죠. 따라서 %C로 출력을 해주자. 그런 얘기죠. 자, CH 캐릭터형 변수인데 이거를 %D로 출력을 하면 실제로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자에 ASCII 코드 값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를 %D로 출력을 해주면은 65가 출력이 돼요. 즉, 어떤 캐릭터형 변수에다가 문자 집어넣어 놓고 %D로 출력하면 그 문자 ASCII 코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변수 선언, 그리고 거기다 값 입력, 그죠? 대입하는 것도 저장하는 거니까 값 입력 또는 연산, 그 다음에 출력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선언과 그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또 L밸류, R밸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